이제 기능이 다 완성이 됐으니 메인 함수에 들어가서 그 메서드들을 불러와야겠죠. 자, 마찬가지로 이제 myInter 접근해주는 객체를 만들어주고, 그 다음에 메모리를 배정해주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해줍니다. 자, 이 오른쪽에 부가 설명 있으니까 주석으로 부가 설명 넣어놨으니까 참고하세요. 참고하시고, 자, 드디어 이 스캔 myInter 이제 그 객체를 통해서 이 스캔이라는 메서드를 불러냈습니다. 이 클래스 안에 이 메서드가 있는 거겠죠. 그쵸? 그래서 myInter 클래스에서 스캔이라는 메서드를 불러온 다음 이 안에다가 값을 넣습니다. 값을 넣었는데 제가 1000만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물론 이것은 우리가 메인 함수에서 만든 게 아니라 그 이전에 만들어진 값을 호출하는 거니까 처음에 이렇게 시작하겠죠. 코딩을 할 때 혼자 코딩을 해보실 때 처음에 이제 대괄호를 이렇게 두 개 만들고 그 안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을 거예요. 클래스 이름, 그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 이름, 그 다음에 그 메서드에 대입할 값, 이렇게 하면은 됩니다. 자, 그렇게 하면은 항상 값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들어간다 그랬죠. 그럼 우리가 1000만이라는 값을 넣었습니다. 스캔이라는 메서드에 넣었죠. 메서드에다가 넣었죠. 그럼 1000만이라는 값이 스캔이라는 메서드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면은 이 스캔은 입력값을 우리가 A 1000만이라는 값 A를 넣었을 때 그것을 정수형으로 인식하면서 받아들입니다. 그러면은 이 1000만이라는 값이 C로 들어가죠. C는 어디 있죠? C는 오브젝트 인터 클래스 안에 있는 이 변수 C에 저장이 됩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에는 1000만이 A에 갔다가 C에 가죠. C는 그럼 1000만이겠죠. 자, 그럼 그 다음에 그 프린트 메서드, 우리가 만든 프린트 메서드를 사용해서 죄송합니다. C의 값이죠. C의 값을 출력하면은 그 여기에 설정되어 있는 기능대로 C의 값을 10진수로 정수로 받아서 출력을 하겠죠. 자, 그러면은 그림은 그려졌습니다. 자, 그림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딸랑 한 줄이지만 굉장히 논리적인 과정을 거친 결과값입니다. 그렇죠? 자, 그럼 이거는 이해하셨고, 정말 쉽습니다. 자, 여러 인자 출력하기 소스 파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주석 처리되어 있는 것을 열어주고, 자, 끝까지 올리고, 자, 다시 인터페이스 섹션에서 이번에는 인자를 두 개를 써봤습니다. 왜냐면은 그 인자를 하나 쓸 때랑 그 두 개 이상 인자를 쓸 때랑 그 코딩하는 방법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이 개념까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가 두 개로 늘어났습니다. 자, 다시 한번. 자, 인터라는 클래스를 처음 만들었습니다. 만들고 그 안에다가 변수를 C와 D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메서드도 이전 그 소스 파일과 마찬가지로 스캔과 프린트라는 우리가 만든 그 메서드를 이렇게 활용했는데, 스캔에 이번에는 인자를 두 개를 넣어야겠죠. 두 개를 넣어야 되는데 그 첫 번째 인자를 넣을 때랑 두 번째 인자를 넣을 때랑 코딩법이 약간 다릅니다. 우리가 이전에 확인을 해보면은 형태가 이랬었죠.
스캔하고 땡땡하고 인트형 인자 A를 받겠다 이렇게 썼는데, 인자가 만약에 두 개부터는 그 두 개인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 value2라고 그 호칭을 넣어줘야 됩니다. 넘버링을 해줘야 됩니다. value2는 이름이 아니고 넘버링입니다. 넘버링. 번호 붙이는 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그럼 세 번째 인자는 value3겠죠. 이런 식으로 가는 건데, 그 첫 번째 인자는 왜 value1이라고 안 하냐? 아무래도 이제 이 처음에 이것을 설계한 마스터 설계자가 그 이제 활용도를 생각을 해봤을 때, 인자를 하나를 쓸 때는 굳이 value1이라고 표시를 할 필요가 있느냐?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좀 효율적이고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서 첫 번째, 그러니까 인자가 하나일 때는 그냥 인자를 넣어주고, 만약에 인자가 굳이 두 개 이상 써야 할 일이 생긴다면은 그때는 value2, value3 이런 식으로 가면서 넘버링을 해주자,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 것 같습니다. 자,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래서 value1은 생략을 합니다. value3, value4는 넘버링을 계속 해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value2 하고 땡땡 하고 이렇게 int b를 넣어주고, 물론 이제 제가 이렇게 두 줄로 한 거는 설명하기도 쉽고 가독성도 눈에 보기도 편하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해봤습니다. 물론 한 줄로 해도 됩니다. 그리고 print라는 메서드를 선언을 했습니다. 자, end로 인터페이스를 종료를 해주고, 자, 그 다음에 implementation으로 수행할 기능을 설정을 해주는데, 보시는 바와 같이 scan이라는 함수는, 메서드는 인자 A와 인자 B를 받습니다. 인자 B는 두 번째 값, value A는 value 1은 편의상 생략하고 value 2부터 표기한다 해서, 이렇게 인자를 받아, 이렇게 메서드가 이렇게 인자를 받고, 기능은 이렇습니다. A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C에 들어갈 거고, B라는 인자는 클래스 안에 있는 변수 D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러면은 프린트 메서드도 인자를 두 개 받아서 두 개를 출력하겠죠. C와 D 이렇게 데이터 관리 영역에 들어가서 이렇게 표현 영역에 %i와 %i로 정수형으로 받아들입니다. 자, 그래서 implementation 섹션을 이쪽에서 종료를 하고, 그러면은 인터페이스 섹션 끝났고 implementation 섹션 끝났고, 그러면은 이제 메서드가 완성이 다 됐으니까 메인 함수에 들어가서 활용하면 되겠죠. 자, 이것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그 클래스 객체 설정법입니다. 이렇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미 만들어 놓은 클래스에 접근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호출을 하겠죠. 대괄호로. 처음에 대괄호를 열어가지고, 대괄호를 열어서 클래스를 먼저 불러오고, 그 다음에 클래스 안에 있는 메서드를 불러옵니다. 자, scan 메서드를 불러와서 땡땡으로 이제 인자를 넣겠죠. 첫 번째 value1은 생략하고 값을 넣어줍니다. 자, 3천만. 자, 그 다음에 value2 5천만 해서 print라는 우리가 만든 메서드를 써가지고 다시 한번 호출을 통해서 이 print 메서드의 기능을 쓸 겁니다. 그 다음에 다 쓰고 난 객체는 메모리를 해제해 줘야겠죠. 그래서 결과를 확인해 보면은 다음과 같이 뜨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 과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3천만이라는 값을 스캔이라는 메서드에 넣었으면은 그 스캔이라는 메서드의 기능을 통해서 그 A라고 받은 값이 그 인터페이스에서 만들어진 이 인터라는 클래스의 변수 C에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숫자가 A에 들어오고 A가 C에다 넣어줍니다. 그러면 C가 그 값을 저장하고 있다가
이 print라고 하는 메서드가 그 C에 있는 값을 필요하다고, 여기서 C의 값을 불러와라 이렇게 필요를 하니까 그때 들어있던 C의 값이 이 %i로 받아서 출력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보면은 총 섹션이 클래스라는 개념 내에서 섹션이 3개다. 첫 번째 섹션은 변수와 메서드를 먼저 창조를 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섹션 임플리멘테이션 섹션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진 인터페이스를 안에 들어있는 메서드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메서드의 기능을 구현을 한다, 기능을 설정을 한다. 그리고 메인 섹션에서는 우리가 실질적인 그 이제 프로그램을 위해서 만들어진 메서드들을 불러와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시킨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OJC 첫 번째 실습 강좌를 해봤습니다. 뭐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들 똑똑하시니까. 해서 오늘 강좌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